자, 7-1단원 국어의 문법 요소 한번 봅시다. 다음 그림 속 인물들의 말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이유를 이야기해보자. 주문하신, 여기서 주문하신 할 때 뭐뭐시 무슨 높임? 주체 높임에서 사용되는 건데 누가 주문했지? 이 손님이 주문을 했으니까 이거는 올바르지. 괜찮아. 자, 근데 그 주문하신 음료가 나오셨습니다. 에서도 시가 사용되었고 습니다라고 해서 비음 니다가 사용이 되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뭐는 비음 니다는 무슨 높임에서 사용되는 거야? 상대 높임에서 사용되는 거야. 근데 그 상대가 누구니까 손님이니까 역시나 올바르지. 하지만 여기 있는 뭐는 시는 아까 말했듯이 무슨 높임인데 주체 높임인데 여기서 주체는 손님이 아니라 누구지? 음료지. 그러면 잘못된 거지. 그래서 올바르게 고치면 주문하신 음료가 나왔습니다. 주문하신 음료가 나왔습니다. 비읍니다는 그대로 살려둬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밑에 이 문이 열려지지가 않아. 자, 열리다 에서 열다에 뒤에 리가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지지가 어지다에 지가 이렇게 사용이 된 건데 여기 있는 뭐는 리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어지다는 둘 다 피동이지. 그래서 이건 이중피동. 그래서 뭐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 상관이 없어. 열리지. 그래서 여기 있는 지는 살려두고 열리지가 여기 있는 지를 없앤 거지. 자, 그 다음 밑에 나 지금 공부를 했었어. 자, 나라고 했었어. 어라고 말하는 건 상관이 없어. 누구니까? 보니까 동생이니까. 자, 근데 여기 지금이라고 하는 거는 뭐지? 무슨 시제? 현재 시제지. 자, 근데 했었어는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잖아. 시제가 불일치하지. 그럼 여기서 만약에 현재를 그대로 살려두려면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냐? 나 지금 공부하고 있어. 이게 맞겠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거를 과거로 바꾸려고 하면 나 아까 공부를 했었어. 이렇게 하면 과거가 되는 건데 좀 그림이랑 안 맞지?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 지금 공부하고 있어 라고 보는 게 좋겠지. 자, 첫 페이지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알아두기라고 나와 있는데 문장의 종결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전부 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거야. 우리 모국어라서 여기 보시면 평서문 화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법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단순하게 진술.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는다. 이렇게. 두 번째 의문문. 물어보는 거지. 질문에서 대답을 요구하는 건데 사실 의문문의 종류 중에서 수사 의문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학교에서 안 하실 수도 있어. 그 수사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대답을 요구하지는 않아. 그래서 의문문의 종류에서 네 아니요라고 하는 판정 의문문,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설명 의문문, 그리고 답을 하지 않아도 되는 수사 의문문. 예를 들어서 내가 너희들한테 밥 한 끼 못 사주겠니? 라고 했을 때 대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 사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지. 이런 것을 무슨 의문문? 수사 의문문.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의문문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명령문. 요구하는 거 밥을 먹어라. 청유문은 밥을 먹자. 함께 행동을 하도록. 밥을 먹는구나 라고 독백 형태로 자신의 느낌. 요렇게 5가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밑에 조사와 어미를 알고 있으면 앞으로 나오게 되는 여기 있는 문법 요소를 이해 학습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적혀져 있는 거고. 자, 여기부터 볼까? 조사는 주로 체언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 일일이 다 설명을 못해. 대명사, 수사
의미하는 건데 이 뒤에 붙어서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그 말의 특별한 의미를 추가하는 품사이다. 그래서 원래 얘를 격조사, 얘를 보조사라고 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는 어민. 두 번째 뭐는 어민은 용언이라고 하는 것은 글씨가 동사 형용사를 말을 해. 이런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으로 참고로 변하지 않는 부분을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하는데 문장에서 그 용언의 기능을 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어미이고 그 어미 안에는 어말어미가 있고 어말어미 앞에 있는 게 서러말어미가 있다. 예를 들어서 먹었다. 그 다음에 아까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먹었다 같은 경우에는 어감 부분이 어디냐면 하신다에서 어감 부분이 하. 그럼 이제 여기가 문장의 맨 끝, 단어의 맨 끝. 그래서 얘가 무슨 어미가 되는 거고 어말 어미가 되는 거고 그 앞에 있는 그 다음에 신 같은 경우는 이제 시하고 니은으로 나뉘어지는데 자, 시, 니은이 이제 결국에는 무슨 어미? 여기 있는 선어말 어미가 되는 거고 같은 경우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하신다 할 때 니은과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고 마지막에 있는 시는 주체 높임을 드러내는 선어말 어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앞으로 나오게 되는 이 문법 요소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그래서 살펴보았고 자, 우리 교과서에서 말을 하는 문법 요소는 여기 보면 높임 표현, 시간 표현, 인용 표현, 필용 표현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그 네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밑에 내려가다 보면 그 다음 소단원에 쭉 내려가서 그 다음 소단원에는 실제라고 해서 이게 전부 다 뭐에 해당이 돼? 예시에 해당이 돼. 그래서 중요 개념들은 앞쪽에 다 나오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겠지? 자, 빠르게 살펴볼게. 첫 번째 무슨 표현? 높임 표현은 화자가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대상을 높이느냐 낮추느냐에 따라서 높임 표현의 종류가 달라지는 건데 그 대상의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서 구별되는 거. 그래서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첫 번째 상대 높임. 그럼 여기서 상대 높임에서 대상은 누구냐? 청자야.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듣는 이가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체 높임. 그럼 주체 높임에서 대상은 누구냐? 말 그대로 주체, 주어. 문장에서 실제로 그것을 행하는 서술의 대상이 되는 걸 주어. 그 주어를 높이는 게 주체 높임. 네, 마지막 여기 있는 무슨 높임? 객체 높임의 경우에는 목적어,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이 대상을 높이는 것을 무슨 높임이라고 한다? 객체 높임이라고 한다. 자, 밑에 다시 또 한 개씩 살펴보면 첫 번째 무슨 높임? 상대 높임은 아까 이 얘기했지? 누구를?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거. 특이한 건 뭐도 있다? 낮추는 것도. 원래 높임법이라고 하면 무조건 높이는 것만 생각하는데 낮추는 것도 해당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높임과 낮춤의 정도에 따라서 종결어미가 달라진다. 그래서 화자 자신을 낮추는 제 이것도 꼭 기억을 해야 돼. 요 종결어미만 기억하고 있으면 큰일 남. 요것들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옆에 보시면 상대높임법에 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책에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고 격식체가 있고 비격식체가 있는데 격식체 안에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비격식체 안에 해오체가 있고 해체가 있다. 이래서 총 몇 가지? 6가지가 있다라는 거 암기를 해 두셔야 되고 이 상대 높임법과 관련해서 큰 표 같은 게 있는데 그 큰 표에 의해 가지고 암기를 하게끔 하는 학교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학습지로 그 표를 주셨다면 반드시 그 표를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밑에 무슨 높임? 주체 높임이 있는데 아까 말 그대로 주어를 높이는 거지. 왜 예시 안 맞네? 자, 반가워 오래간만이야 해체를 쓴 거고
낮으니까 제자니까 낮으니까 이렇게 말을 했지. 낮춤을 쓴 거지. 저도 반갑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는 하십시오를 쳐서 아주 높였고 정말 오래간만이에요에는 해요체를 써서 조금 친근감을 드러낸 것이야. 자, 이렇게 상대 높임법이 사용이 되었고, 그 다음 밑에 주체 높임. 자, 실현 방식은 이가 대신에 무엇을 쓴다라는 거, 깨서를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가 붙는다라는 거, 시가 붙는다라는 거, 마지막 특수어휘. 특수어휘는 예를 들어서 계시다, 잡수다 이런 것.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건 여기 있는 계시다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간혹 가다가 여기 개 있고 뒤에 뭐 있으니까 시 있으니까 여기는 의시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특수어휘야. 만약에 시가 들어간 거라면 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개. 자, 아까 서너머럼이 얘기했지. 그럼 서너머럼이 앞이야. 앞에 뭐가 붙는다라고 했지? 앞에 어간이 붙는다라고 했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예를 든 거 하신다 같은 경우에 하가 뭐가 되는 건데 어간이 되는 건데 그러면 계시다에서 개가 어간인가? 아니잖아, 맞지? 아니야. 예를 들어서 잡수다 같은 경우에 잡수신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 근데 이제 주체 높임을 더한 거야. 한 번 더 쓴 거야. 잡수다에다가 뭐를 집어넣은 거지? 시를 집어넣은 거지. 꼭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모님께서는 잘 지내시지. 자, 봐봐. 잘 지내다에 뭐 넣은 거야? 시. 누구니까? 부모님이니까. 자, 너도 잘 지내시느냐? 신이가 안 했지, 여기서는. 너도 잘 지내니? 당연하지. 얘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밑에 네, 선생님께서도 같은 학교에 계시지요? 자, 계시지요에서는 시가 쓰인 게 아니라 뭐가 쓰인 거예요? 계시다가 쓰인 거지. 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깨서 쓰였지. 요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학교에서 무조건 하실 거예요. 아까 상대 높임법 표는 학교에서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요 주체 높임법의 방법 직접 높임이 있다 간접 높임이 있다라는 건 무조건 하시거든. 자, 꼭 기억 암기하셔야 되고 한번 보면 자, 직접 높임은 주체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것으로서 아버지께서는 안방에 계시다. 자, 아버지를 직접 높인 거지. 자, 근데 밑에 봐봐. 간접 높임은 대상의 신체 부분, 소유물, 생각 등을 높이는 건데 무슨 말이냐? 봐봐. 아버지께서는 뭐가 있으시다. 걱정거리가 있으시다. 그러니까 있는 게 뭐야? 걱정거리잖아. 아버지가 있는 게 아니라 걱정거리가 있는 거지. 근데 이 걱정거리가 누구의 걱정거리야? 아버지의 걱정거리잖아. 그러니까 높이는 거지. 그래서 계시다라고 하지 않고 있으시다라고 뭐를 쓴 거야? 시를 쓴 거예요, 이건. 이런 것을 무슨 높임? 간접 높임이라고 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무조건 나와. 자, 마지막 개체 높임은 5가지만 외우면 돼. 그냥 무조건 그냥 외워. 물론 아까 목적어나 부사가 지시하는 대상, 즉 서술의 개체를 높이는 건데 일단 외워야 되는 게 깨, 뵙다 혹은 배다, 엽주다 다 안 적혀져 있는데 적어드리면 모시다. 그럼 몇 개야? 4개자 하나 더 있어. 기다려봐. 들이다. 쏘리. 요렇게 몇 가지? 5가지. 여기 들이다 있네. 요렇게 5가지가 객체 높임을 실현하는 거다. 반드시 요거 반드시 뭐 하고 있으면 돼? 암기하고 있으시면 돼. 그래서 옆에 보시면 위에 예시 보시면 저도 선생님을 뵈러 갈게요. 여기서는 만나러라고 했지 다르지? 여기서는 뵈러. 오케이? 그래서 깨 사용되었고 들이다 사용되었고 요렇게.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교과서 뭐가 나와 있지? 예시가 나와 있지. 자, 첫 번째 거는 보시면 되고 답이 다 적혀져 있으니까 두 번째 거 보시면 영미야 할아버지께서는 누구를 높여야 돼? 당연히 할아버지를 높여야 되겠고 이미 진지를 잡섰어 라고 했지. 자, 그래서 일단 뭐 사용되었고 깨서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밥이 아니라 뭐라고 했지? 진지라고 했지. 그 다음에 잡섰어. 그래서 잡수시다. 잡수다. 다 무슨 높임이야? 주체 높임이라고 했었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김과장이 맡았던 업무는 사장님께 여쭈게라고 했어. 자, 깨라고 했지. 깨 누구? 사장님. 여쭈다 무슨 높임이라고 했지? 객체 높임이라고 했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맞게 고쳐보자. 청작은 누구야? 선생님이야. 근데 나는 이라고 하면 돼? 안 되지. 저는 이라고 해야 되고 집에
상관없지? 있어. 반말하면 안 되겠지? 있어요. 혹은 과도하게 높이면 뭐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두 번째, 삼촌이 제주도로 여행을 떠난다. 그러면 누가? 삼촌이 높임의 대상이니까 여기다가 쓸게. 삼촌께서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신다. 혹시 학생들 중에 선생님 삼촌이 제주도 여행을 떠나신다. 그래서 깨서는 안 쓰고 그냥 삼촌이 제주도 여행을 떠나신다라고 하면 안 돼요. 저는 좀 삼촌이랑 친근한데요. 이러면 안 돼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제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런 걸 이제 관장을 하는 곳인데 관리를 하는 곳인데 이제 깨서는 꼭 안 쓴다 하더라도 시는 꼭 쓰라고 말을 하거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는 이제 교육 과정이니까 교과서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둘 다 써야 돼. 괜한 의무는 가지지 마시고 혹시나. 세 번째, 동생이 할아버지를 높임의 대상은 할아버지가 되겠지. 데리고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모시고 병원에 간다라고 하는 건 상관이 없지? 누구니까? 동생이니까. 만약에 동생이 아니라 누구였으면 자기보다 또 높은 사람이었으면 가신다라고 해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아버지라고 했으면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대로 모시고 병원에 가신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만약에 아버지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학교에서 변화를 조금 줄 수도 있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무슨 표현 가보자. 시간 표현 가보자. 자, 일단 시간 표현은 먼저 여기 있는 요 자료실 나와 있는 요걸 잘 보면 일단 한 80-90% 정도는 돼. 무슨 말이냐. 자, 모국어라서 다 알고 있어.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가 있어. 다 알잖아. 예를 들어서 먹었다. 즉 먹다로 생각해 봐봐. 방금 내가 말을 했었던 먹었다는 무슨 시제야? 누가 모르겠니? 과거 시제지. 그 다음에 먹는다는 현재 시제지. 미래 시제는 먹을 것이다지. 누가 몰라.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여기 사건시가 있고 바라시라고 되어 있지. 이 개념을 알아둬야 돼. 바라시는 말을 하는 시점이야. 그래서 얘를 픽스로 고정으로 이렇게 두고, 자, 사건은 방금 먹는 사건을 말을 하는 건데 그 사건이 말을 하는 시점보다 먼저 일어났으면, 즉 사건시가 바라시보다 앞서면 그걸 무슨 시제? 과거 시제라고 하고, 만약에 그 사건시와 바라시가 일치하면 무슨 시제라고 하고, 현재 시제라고 하고. 자, 아직 사건시가, 즉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거야, 말하는 시점으로 봤었을 때. 그래서 바라시가 사건시보다 앞섰을 때는 무슨 시제라고 한다? 미래 시제라고 한다. 그래서 무엇이 무엇보다 앞서다, 이 용어를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돼. 그럼 돼. 자, 누가 몰라? 봐봐. 아까 먹었대요. 과거 시제. 지금 먹는데요. 현재 시제. 나중에 먹겠대요. 미래 시제. 누가 모르겠니? 가보자. 시간 표현은 시간을 언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시제와 동작상이 있다. 동작상 조금 이따가 볼 거야. 먼저 시제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 사건시라고 했지. 언어로 표현하는 시점, 바라시라고 했지. 이전인지 이후인지 잘 봐야 돼. 아니면 일치하는지를 나타내는 국어의 문법 요소이다. 과거 있고 현재 있고 미래 있다. 첫 번째 무슨 시제? 과거 시제는 사건시가 바라시보다 앞서는 시제. 그래서 과거 시제를 표현할 때는 실현 방법 그 다음에 과거 일이나 경험을 회상하는 어미를 덧붙이고 싶을 때는 선어말 어미 뭐를 쓴다? 더를 쓴다. 그 다음에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암기해야 되는 거, 동사의 경우에는 니은, 던.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는 뭐뭐이다를 말을 해. 어의 경우에는 던. 마지막 어제, 아까, 이미 등과 같은 시간 부사를 쓰기도 한다. 반드시 외우셔야 돼. 실현 방법.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언제, 어제, 보았다, 먹은, 은, 동사니까 여기 있는 은 쓴 거야. 됐지? 그 다음에 무슨 시제? 현재 시제. 사건시와 바라시가 일치하는 거, 현재 시제를 표현할 때는 실현 방법 무조건 외우시고, 동사의 경우 선어만 어미 니은 는,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의 경우 시제 표시가 따로 없다라는 거. 관형사형 어미는 예를 들어서 먹는 사람이라고 했어. 그랬을 때 는이라는 것을 무슨 어미? 관형사형 어미. 원래라면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해. 그래서 동사의 경우 일부러 동사였지. 는.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아까 뭐라고 했지? 뭐뭐이다라고 했지? 은이은을 쓴다. 역시나 시간 부사 지금 현재 등과 같이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예시 보시면 나는 줄넘기를 한다. 니은 들어갔지. 네가 지금 시간 부사 들어갔지. 자, 힘내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미래 시제는 사건 시가 바라시보다 뒤에 오는 시제. 미래 시제를 표현할 때는 서람원 어미 get, 관형사형 어미 의리얼에 것이 결합된. 그래서 먹을 것이다. 여기 보시면 만날 것이다. 됐나? 자, 그 다음에 의리. 그래서 우리의 꿈을 이루리라. 얘도 미래 시제라는 거. 당연히 내일 장차 같은 시간 부사.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get은 다른 의미로도 쓰이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추측, 의지, 가능성. 그 다음에 완곡하게 말하는 거. 그래서 꼭 가겠습니다. 의지지. 돼. 그래서 얘는 할 수 있겠다. 가능성, 능력. 예시 주고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라. 이런 형태로 출제가 잘 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 아까 상이 있다라고 했지. 얘도 외워야 되는데 보면 시제가 사건시와 바라시의 선후관계를 표현한다면 동작상은 사건 또는 동작 자체의 시간적 속성. 무슨 말이냐? 먹다라는 동작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먹고 있는 움직임이 진행, 즉 시간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지. 근데 먹다라고 하는 건 이제 다 먹었다라고 하면 이미 끝났다라는 거지. 이러한 것을 표현하는 것을 동작상이라고 해. 봐봐. 창밖에 낙엽이 쌓이고 있어라는 건 계속 이렇게 떨어지면서 쌓이고 있는 뭐가 되고 있는 거야?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무슨 상이라고 하고 진행상이라고 하고. 돼? 그래서 밑에 예시 봐봐봐. 마르고 있다. 흔들면서 마르는 게 진행되고 있고 흔드는 게 진행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고 있다. 가다. 그래서 음연서를 쓴다라는 거. 반면에 완료상은 내리는 거 이제 떨어지는 건 끝난 거야. 그냥 쌓여 있는 거야. 쌓여 있어요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완료상이란 어떤 동작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미 끝났거나 그 결과를 지속될 때 사용하는 문법 요소. 그래서 있다. 반드시 외우셔야 돼. 앞에 거랑 같이 반드시 외우셔야 돼. 혹은 버리다. 그래서 고서. 그래서 말라있다. 흔들고서. 물론 시제랑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 가볍게 봐두시면 되고. 자, 밑에 거 쉬울 거야. 밖에는 비가 내린다. 내리고 있는 거니까 뭐야? 현재 시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어제는 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시제? 과거 시제. 오후에는 불 겠다라고 했으니까 무슨 시제? 미래 시제가 되겠지. 자, 진행상으로 표현을 해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하면 돼? 그리고 있다. 그 다음에 엎드린다. 그래서 완료상으로는 엎드려 있다 라고 하면 되겠지. 쉽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인용 표현. 인용 표현은 사실 그냥 쭉 읽어보면 돼. 그래도 영상 보면서 학습하고 있으니까 읽어는 볼게. 자, 쉬워. 인용 표현은 다른 데에서 들은 말이나 읽은 글을 문장 속에 넣어서 전달하는 국어의 문법 요소이다. 이때 문장 속에 넣어진 말이나 글을 인용절.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 할 때. 알았다? 자, 종류에는 직접 인용이 있고 간접 인용이 있어. 첫 번째 무슨 인용은 직접 인용은 다른 데에서 들은 말이나 읽은 글을 인용할 때 원래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인용하는 방식. 직접 인용 표현을 할 때에는 인용절에 큰 따옴표 중류에 하여 표시하고 큰 따옴표 뒤에 조사 외워야 돼. 라고를 쓴다. 요거 외우면 돼. 큰 따옴표 그 다음에 뭐를 쓴다? 라고를 쓴다. 외우면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인용? 간접 인용은 다른 데에서 들은 말이나 읽은 글을 인용할 때 그 형식은 유지하지 않고 내용만 인용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간접 인용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인용절의 시간 표현, 높임 표현, 지시어, 종결어미 등을 문장에 맞도록 적절히 바꾸어야 한다. 자, 여기서 뭐 해야 된다라고 했지? 바꿔야 된다라고 했지.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여기 있는 직접 인용을 뭐로 바꾸어라? 간접 인용으로 바꾸어라. 아니면 여기 있는 간접 인용을 무엇으로 바꾸어라? 직접 인용으로 바꾸어라. 이런 식으로 출제가 잘 돼. 됐나? 그 다음에 간접 인용은 직접 인용전과 달리 따옴표를 쓰지 않고 해당 인용절 다음에는 뭐를 쓴다? 조사
고를 쓴다. 외우면 돼. 고. 아까는 직접 인용을 뭐라고 했었지? 라고를 쓴다라고 했지? 간접 인용은 고를 써. 됐니? 자, 그 다음 인용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원작자 의도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하고 반드시 인용한 말이나 글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원문의 앞뒤를 잘라내거나 일부만 뽑아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 이런 행위는 안 된다. 자, 나와있지. 뭐 해봐라. 바꾸어 봐라. 요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자, 철수 그대로 그냥 똑같은 거 놔둘게. 철수는 어머니께 사랑합니다 라고 하니까 직접 인용이지. 그래서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사랑한다고 말했다. 요렇게. 자, 요거는 이제 반대야. 직접 인용으로 바꾸어라. 그러면 여기다가 간접 인용 처리에다가 해놓을게. 인태는 수정이가 방금 운동장에 나갔다고 말했다는 그러면 봐. 큰 따옴표. 수정이가 방금 운동장에 나갔다고 뒤에다가 뭐 쳐주고 큰 따옴표 마무리 쳐주고 나갔어 뒤에 라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도 처음 바다를 본 그녀는 큰 따옴표 쳐주고 바다가 정말 넓구나 큰 따옴표 닫아주고 라고 혼잣말을 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기 마침표 찍어주고 됐어. 요렇게 바꾸는 거 아주 중요해. 정말 중요해. 그 다음 마지막 무슨 표현? 피동 표현. 자, 가볼게. 내가 오늘 붕어빵을 100개나 팔았어. 판 주체. 그래서 얘를 능동편 주체를 강조하는 거. 자, 밑에는 오른쪽에는 오늘 붕어빵이 100개나 팔렸어는 얘가 이제 피동 표현인데 팔렸다는 그것을 강조하는 거지. 그래서 피동 표현의 개념은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어떤 동작을 당하거나 영향을 받는 것을 표현하는 거. 그래서 이 개념은 외우시는데 피동 표현 사용된 거에다가 이 개념을 적용시키려고는 하지 마. 그냥 피동 표현이 이거구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밑에 보면 나와 있는 피동전미사 이히리기 되다 어지다 아지다가 사용된다는 이 실현 방법 반드시 마시고 암기하시고 이러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도 봐봐. 형이 물고기를 잡았다 해서 형이가 주어 물고기를 목적어 잡았다 서술어인데 잡았다에 히 들어가서 피동사로 내나 서술어야. 내나 서술어고 얘를 이제 능동사라고 하면 되겠지. 구자하자면 이제 형에게 부사어로 바꿔 주었고 뭐가 주어가 부사어로 바뀌었고 물고기를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물고기가라고 하는 주어로 바뀌었지. 이렇게 바꾸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돼. 자, 밑에 능동문 그의 마지막 득점이 경기의 승부를 뒤집었다. 경기의 승부가 자 목적어가 주어로 바뀌었지. 그의 마지막 득점이라고 하는 주어가 묶어서 말을 하는 거야. 그의 마지막 득점으로라고 부사어로 바뀌었지. 요거 주어고 뒤집혔다. 요렇게 능동사가 비동사로 히 들어갔지. 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 아지다 어지다나 게대다를 붙이는데 그걸 이중피동으로 이거는 잘못된 거야. 하면 안 돼. 자, 무슨 말이냐. 헐려졌다는 헐다에 리에 어지 즉 몇 번이 들어간 거야. 2번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하나는 빼야 돼. 어지다는 빼야 되는 거야. 그래서 헐리 물론 얻다는 시제지. 과거 시제. 그 다음 밑에 안 써도 되는 걸 쓴 거야. 즉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이라고 피동 표현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데 써버린 거지. 여기까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자, 피동문으로 뭐 해보자. 바꿔보자. 도망치던 도둑이 경찰에게 뭐 했다? 잡혔다 라고 하면 되겠지. 새로운 이론이 그에 의해 입증되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네? 그 다음 밑에 보면 아까 말했던 거 이중피동 생략할게. 그래서 내 얼굴이 찍힌이라고 하면 되지. 이중피동. 그 다음에 발굴되었다라고 하면 되는데 되어졌다라고 이중피동을 사용하였지. 잘못된 거지. 됐나? 그리고 학교에서 무엇을 할 때도 있어. 사동 표현을 할 때도 있으니까
기억을 하시고, 자, 사동은 일단 간단하게 보면 안 하면 쌩 까면 돼. 그래도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뭐라고 해? 사동이라고 하고, 실현 방법은 이히리기 똑같아. 비동이랑 우구축. 그 다음에 뭐뭐 시키다. 이렇게 쓰인다라는 거. 됐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어. 이건 이제 정리 부분이고, 복습하실 때 보면 되고, 이제 예시지. 자, 예시들 한번 빠르게 살펴볼게. 예시 중요해. 용준아, 선생님께서 주체 높임, 너를 모시고, 누가 모시고 오는 거야? 얘를 왜 모셔? 너를 데리고 오시래. 뭘 오시래야?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용준아, 선생님께서 너를 데리고 오래. 뭐라고? 데리고 오래.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창문이 닫혀지지 않아. 이중피동사치 닫히지 라고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사육장의 관계자는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이중피동 직접 인용을 때 쓰는 거지. 라고는 그래서 필요하다고 이렇게 간접 인용 올바르게 하면 되겠지. 그 다음 밑에 할아버지는 매일 이 시간이면 낮잠을 자. 할아버지를 높여야 되겠지. 그래서 할아버지께서는 매일 이 시간이면 낮잠을 주무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혜영이는 아까 도서관에 가고 있어. 아까라고 했는데 가고 있어라고 하면 시간 표현이 안 맞지. 그래서 가고 있었어. 과거 시제 선어물음이 엇을 넣어 주어야 되겠지. 됐나? 자, 여기서도 이제 올바르게 바꿔보자. 두 개 요것만 보면 되겠지. 이것도 잘 보셔야 돼. 보시고, 이 제품이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색상이세요. 색상이에요. 왜 높여 얘를? 이세요라고 왜 높여? 안 그래? 그 다음 손님 가격께서는 가격을 왜 높여? 손님 가격은 모두 12,000원 되시겠습니다. 12,000원 되겠습니다. 가격을 굳이 그렇게까지 높일 필요가 전혀 없지. 손님인 청자를 높이기 위해서 씁니다를 쓰는 거지. 그 다음 시아야, 내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줘서 고마워. 선배가 부탁하는 건데 당연히 들어줘야지라고 반말을 했었는데, 얘는 같은 사람 맞아. 턱수염 때문에 그래. 같은 사람 맞아. 머리 스타일 달라서 그래. 똑같아. 자, 높임말을 쓰지. 왜? 요거는 이제 사적인 자리고 여기는 무슨 자리? 공적인 자리라서 그렇지. 너무 쉽고 이거는. 자, 그 다음 고쳐보는 거. 어색한 이유 설명 나와 있지. 바쁘다가 형용사이기 때문이다.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이므로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지 못한다. 바쁘다. 바쁘고 있다가 아니라 바쁘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어두워 있다가 아니라 뭐하다? 어두워졌다. 아니면 어두웠다. 아니면 어둡다. 어둡다가 제일 짧네. 어둡다. 아름답고 있다. 안 됐지? 아름답다. 너무 쉬워요. 이 어색한 이유를 외워두세요. 그냥 어색한 이유 바꾸는 건 솔직히. 그 다음에 요거는 단만 이게 간단하게 해주면 이거는 본래 의도를 왜곡한 거거든. 읽어보시면 맞지? 의도를 손상시키는 거지. 여기는 뭐를 안 밝힌 거야? 출처 안 밝힌 거지. 요런 거.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중요해. 잘 봐. 여기 있는 도움말 봐봐. 행위의 주체를 밝히고 싶지 않거나 행위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을 때 뭐를 쓴다. 봐봐. 물을 낭비하고 있다. 누가? 안 나와 있잖아. 물이 낭비되고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물을 낭비하고 있다가 누가 낭비를 했는지 드러내지는 않지만 주체의 잘못을 강조하게 되는 거지. 그러나 피동을 표현했으면 낭비되고 있는 그 사실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그 사실에 안타깝다. 그래서 누가 그랬지? 주체의 핵심이 간다면, 중심이 간다면 얘는 그 사실에 물이 낭비되는 사실에만. 그래서 밑에 봐봐. 안 닦으셨어요 라고 주체를 능동을 쓰니까 화가 나지. 내 닦을게요 라고 좀 화를 내지. 근데 여기서 안 닦여 있어요 라고 뭐를 쓰니까 필용 표현을 쓰니까 잘못을 지적하는 꼴이 안 되는 거지. 사실 자체만 안 닦여져 있는 사실 자체에만 집중이 되지.
돼. 그 다음에 요게 마지막이야. 뭐 다 고치는 거. 이거 아마 학교에서 다 하실 건데 잘 봐. 자, 청자를 높여야 되고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고쳐도 막 다 나와 있어. 봐봐. 잘못 쓰인 거 고쳐야 되고 부적절한 것도 고쳐야 돼. 일단은 청자를 높여야 되고 직접은 간접.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되고. 안녕하세요. 저는 이연서라고 합니다. 문학에 관심이 많은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백일장에 참가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고상해서 시를 써냈지만 수상하지는 못했습니다. 실망한 저에게 어머니께서는 자 얘를 이제 무슨 인용으로 바꿔야 돼? 간접 인용으로 바꿔야 돼. 실패란 하나의 사건일 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높은 표현 올바르게 쓰고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며 실패를 통해 무엇이 배워졌는지가 아니라 배웠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저는 8년간 계속해서 백일장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하였지만이 아니라 하겠지만 계속 도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바꾸는 거. 다 쓸 수는 없어서 내가 이렇게 말로 했는데 고치는 거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알고 있으시고. 자, 여기까지가 우리 7-1단원 교과서 학습. 고생했습니다.